어둠이 내려앉은 하늘에서 비가 땅을 때리던 그날, 번개 한 줄기가 고목을 갈라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쇠는 비명 한 번 내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순간 머리 위에 숫자가 떠 있었고 그 숫자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밤, 하늘은 돌쇠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바보 취급받으며 살아온 한 머슴이 우연히 사람 머리 위에 숫자를 보게 되면서 이 고을에서 가장 인자하다고 불리던 존재의 진짜 모습을 밝혀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산과 들이 포근하게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달구름 소리가 먼저 들리고 저녁이면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던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지요. 그 고을 대감댁 외양간에는 돌쇠라 불리는 머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말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말을 걸면 잠시 생각을 한 뒤에야 대답했고 눈치를 살피는 법도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쉽게 얕잡아 보았습니다. 저건 좀 모자라. 시켜놔도 꼭 한 박자씩 늦어. 쌀만 축내는 머슴이지. 그런 말이 들려와도 돌쇠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억울해도 말하지 않았고 맞아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덜 아프다는 걸 이미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돌쇠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외양간으로 나가 소똥을 치우고 마른 볏짚을 갈아주고 물통을 채웠습니다. 해가 지면 외양간 구석에 몸을 말고 누웠습니다. 따뜻한 이불은 없었지만 그 자리가 돌쇠에게는 유일한 잠자리였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어릴 적부터 혼자였던 아이. 누군가에게 기대본 적도 억울하다고 소리쳐본 적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늘 같은 하루를 살던 돌쇠의 삶이 조금씩 다른 길로 기울기 시작한 것은 어느 이른 새벽 산길에서였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 산 안개가 허리를 감싸고 있던 길에서 돌쇠는 소의 고삐를 잡고 천천히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하늘빛이 서서히 가라앉더니 산 위에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돌 하나, 풀잎 하나를 때리며 떨어졌고 이내 천둥 소리가 산 전체를 흔들듯 울려 퍼졌습니다. 소가 놀라 몸을 떨었고 돌쇠는 고삐를 더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번개 한 줄기가 산자락에 오래된 고목 한가운데를 그대로 갈라버렸습니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는 마치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던 돌쇠는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캄캄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빗소리가 멀어지고 공기 속에 남아있던 비 냄새가 조금씩 옅어질 즈음 돌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몸은 이상하리만큼 멀쩡했습니다. 뼈도 상처도 크게 다친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풀잎이 흔들리는 모습도 이전과는 다른 결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정신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돌쇠는 다시 소를 몰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산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사람과 눈이 마주친 순간 돌쇠는 그대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전에는 없던 것이 분명히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숫자였습니다. 희미하지도 흐리지도 않은 또렷한 숫자 하나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가 보는 세상은 더 이상 예전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뒤 돌쇠의 눈앞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대감마님 머리 위에는 또렷하게
70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을 건네고 있었지만 그 숫자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돌쇠 자신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저 번개를 맞은 뒤 생긴 헛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래보기도 했지요. 그래서 돌쇠는 며칠 동안 일부러 아무 생각 없이 지내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허리가 잔뜩 굽은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머리 위에는 작고 희미한 숫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3. 돌쇠는 괜히 숫자를 보지 않으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한 마음에 그날은 노인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노인을 마주쳤을 때 돌쇠는 본능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숫자는 2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돌쇠는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바람이 험하니 장날이라도 일찍 들어가십시오.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늙은 게 웬 걱정을 듣나. 젊은 놈이 참 착하구먼. 돌쇠는 또 말했습니다. 산길로 가지 마시고 사람 많은 길로 가십시오. 노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만 흘리고 지나갔습니다. 돌쇠는 멀찍이 서 계속 따라갔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노인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죠. 돌쇠는 더 다급하게 어르신, 오늘은 오늘만큼은 집에서 쉬십시오. 돌쇠의 목소리가 마을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잠시 멈춰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살아볼 날은 이미 다 살아봤지. 이제 남은 건 날씨 따뜻한 날에 누워 잠드는 일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하루를 더 지켜봤습니다. 이튿날 노인은 여전히 마을 앞 평상에 앉아 있었지만 머리 위 숫자는 1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마치 바람에도 꺼질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마을에 조용한 소식이 돌았습니다. 그 노인 밤사이 잠들듯 돌아가셨다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돌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눈앞에 보이던 숫자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겉것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머무를 수 있는 남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숫자를 보는 순간 날짜를 함께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눈을 속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숫자의 뜻을 깨달은 뒤부터 돌쇠의 하루는 전과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보면 무심코 먼저 얼굴이 아니라 머리 위를 보게 되었고 그 숫자를 보는 순간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젊은 아낙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이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안악의 머리 위에는 믿기 힘든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1. 돌쇠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오늘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보아도 모른 척했지만 그날만큼은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안악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십시오. 안악은 뜬금없는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돌쇠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숫자를 말할 수도 없었고 죽음을 이야기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밖에 계시지 마십시오. 안악은 미심쩍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쇠는 그날 하루 내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가슴은 더 조여왔고 숫자가 정말로 바뀔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안악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놀랍게도 안악의 머리 위 숫자는 1이 아니었습니다. 2. 돌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안악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는 이상하게 집에만 있고 싶더라고요. 덕분에 아이도 편히 쉬었고요. 그 말을 들은 돌쇠의 가슴에 처음으로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숫자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남은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른 사람의 머리 위 숫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돌쇠는 알았습니다. 모든 숫자를 자기 뜻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이 눈은 구하려는 마음을 묻는 시험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부터 돌쇠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살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함께 짊어진 채 말입니다. 그 뒤로 돌쇠는 숫자가 낮아 보이는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숫자가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무얼 하면 바뀌는지. 하지만 대부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물가로 나가려는 안악을 보았을 때가 그랬습니다. 안악의 머리 위에 떠있던 숫자는 전날보다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안악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이 우물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작았고 말끝은 떨렸습니다. 안악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에이구, 바보가 별소릴 다 하네. 그 말과 함께 안악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우물 두레박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이 하나둘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고 집집마다 불이 켜진 채 밤새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또 며칠 뒤 산길로 들어서려는 나그네를 보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나그네의 머리 위에는 이태롭게 흔들리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돌쇠는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바람에 섞여 그 말은 흘러가 버렸고 나그네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은 채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은 낭떠러지 아래에서 나그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소문은 그날로 퍼져나갔습니다. 저 머슴 그냥 바보는 아닌 것 같아. 뭔가 보이는 게 있는 모양이야. 수군거림은 점점 목소리를 얻었고 이야기는 사람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니며 점점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장터를 지나던 돌쇠는 나흘이 남은 한 아이의 숫자가 갑자기 4에서 6으로 흔들리듯 올라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는 죽어간다는 말을 듣던 병석에서 며칠 뒤 기적처럼 일어났고 곧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돌쇠가 숫자를 고친 거 아니냐, 죽을 아이를 살린 거라더라.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소문은 사실처럼 번졌고 결국 대감마님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대감마님은 겉으로 보기엔 참으로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백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덕망 높은 관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대감마님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대감마님 머리 위에 떠있던 숫자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조금도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2. 이날은 흐르고 대감마님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가는데 그 숫자만은 마치 돌에 새긴 것처럼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돌쇠의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늘한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대감댁은 등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양간 구석에 몸을 누우려는 순간 밖에서 돌쇠를 부르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야 대감마님께서 찾으신다. 돌쇠는 불려가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대감마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돌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사람 앞날을 본다더라. 잠시 말을 멈춘 뒤 대감마님은 마치 안부를 묻듯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내 것도 보이느냐? 그 말은 낮았지만 돌쇠의 귀에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돌쇠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후 대감마님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젊은 하인은 어느 날 아침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어린 기생은 하룻밤 사이에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길을 묻겠다며 들렀던 나그네 역시 술 한 잔 얻어 마신 뒤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입도 닫히고 소문도 닫힌 곳이었지만 대감대간을 드나드는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줄었습니다.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유난히 큰 숫자가 떠 있었다는 것을요. 사라지는 사람들이 생길수록 대감마님의 볼은 붉어지고 목소리는 윤기가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여전히 72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깊은 밤 돌쇠는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달빛조차 흐릿한 어둠 속에서 대감마님의 얼굴 위로 짧은 순간 여우의 주둥이와 번뜩이는 눈이 겹쳐 지나간 것입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돌쇠는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감마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00년을 넘게 살아오며 사람의 수명을 먹고 연명의 옹구미호였습니다. 인자한 얼굴은 가면이었고 자비는 미끼였으며 사라진 사람들은 그 대가였습니다. 구미호는 수백 년 동안 남의 수명을 빼앗는 법은 익숙했지만 숫자를 늘리는 현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물 사이에서도 전설처럼만 남은 능력이었고 욕심이 극에 이르러야 손에 넣을 수 있는 재주였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사람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면 그 순간 구미호의 계산이 또렷해졌습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으며 사는 위험한 삶 대신 돌쇠를 곁에 두면 더 오래, 더 완벽하게, 누구의 의심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감마님의 머리 위 숫자 72는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흔들림. 그리고 그 흔들림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구미호는 두 가지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1000년 가까운 세월이 다가오는 수명의 한계, 다른 하나는 곳곳에서 올라오는 이심의 그림자였습니다. 젊던 사람이 갑자기 시들어 죽고 마을을 지날 때마다 사람이 사라지니 수군거림이 따라 붙었습니다. 게다가 조선 말기 궁 안에서는 의학 천문 역술까지 서로 사람의 생명을 논하며 경쟁하고 있었기에 구미호로서는 더 완벽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들리는 그 아이는 숫자를 본단다. 숫자가 늘었다더라. 돌쇠의 소문은 구미호에게 천둥처럼 꽂혔습니다. 수명을 줄이는 기술은 흔했지만 늘리는 힘은 요물 세계에서도 거의 전설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더는 사람을 해칠 필요도 흔적을 남길 걱정도 없었으니까요. 마침 그 무렵 임금님이 병상에 누우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임금이 오래 살면 질서는 유지되지만 갑자기 죽으면 궁은 혼란에 빠지고 요물은 그 틈을 타 살아남기 쉬워집니다. 구미호는 계산했습니다. 임금을 살리면 나는 은인이 되고 못 살려도 혼란 속에 숨을 자리를 얻는다. 그러나 임금을 다루려면 먼저 숫자를 읽고 움직여야 했고 그 능력을 가진 돌쇠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결국 구미호에게 머슴이 아닌 필요한 존재로 선택됩니다.
하지만 구미호는 몰랐습니다. 돌쇠가 보는 숫자는 단순한 수명이 아니라 삶의 무게였다는 사실을. 그 차이가 훗날 궁에서 운명을 가르는 칼끝이 된다는 것도 모른 채로. 잠시 후 돌쇠는 궁으로 불려왔습니다. 임금 앞에 선 순간 돌쇠는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그 이유는 병든 임금의 모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고 떴다가 다시 봐도 임금 머리 위에는 숫자 3이 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왕이란 사람은 기세로 사는 자리이지요. 조선의 하늘 아래 가장 강한 자이자 가장 오래 버텨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3에서 2로 내려갈 기세를 잃은 듯 먹물처럼 짙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궁 안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의원의 물그릇이 달그락대던 소리, 내관의 숨죽인 발자국, 떨리는 심장 소리까지도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임금은 기력이 빠져 눈을 감고 있었지만 왕의 옷소매만은 여전히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옷이 천하의 무게를 붙들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숫자 3은 단순한 나날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혹은 3번의 해가 뜨고 지는 시간, 아니면 3번의 수밀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수명은 원래 연 단위로, 계절 단위로 줄어드는 법인데 왕 앞에서는 한 자릿수가 전부였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돌쇠의 목구멍이 탁 막혔습니다. 숫자를 보는 능력이 생긴 뒤 처음으로 숨을 삼키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 돌쇠의 눈은 무심코 대감마님에게 옮겨갔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변하지 않던 대감마님의 숫자가 처음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감마님 머리 위 숫자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72, 71. 숫자가 하나로 모이듯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오래 쌓은 것을 한 번에 꺼내 쓰려는 듯 딜이란 숫자가 붉은 실처럼 또렷이 타올랐습니다. 왕의 삶과 요물의 일이 같은 방 안에서 부딪히는 순간 궁궐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임금의 목숨이 줄어든다는 것은 조선이 흔들린다는 뜻이었고, 조선이 흔들리는 순간 요물이 가장 오래 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숫자 3은 왕의 시간이자 조선의 시간이었으며, 구미호에게는 다음 1000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 방에서 오직 돌쇠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갑작스레 발걸음 소리가 겹쳐 울리더니 굳게 닫혀있던 전각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횃불 불빛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 그 사이로 도사와 군사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군사들의 갑옷은 달빛을 받아 번뜩였고 창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삼킨 채 모두가 한 사람을 향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사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곳에 오래 머문 요기의 기운이 진하게 남아있구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사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붉은 글씨가 빼곡히 적힌 부적들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서로를 밀치며 대감마님을 향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럽던 대감마님의 웃음이 굳고 인자하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숨죽이던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지금이다. 도사의 외침과 함께 군사들이 한꺼번에 창을 내밀었습니다. 부적이 대감마님의 몸에 닿는 순간 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유지되던 얼굴이 서서히 갈라지듯 찢어지고 그 안에서 오래 숨겨왔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퍼지던 향기 같은 기운은 사라지고 대신 짐승의 냄새와 차가운 한기가 번져갔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고을을 다스리던 대감마님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람들 틈에 섞여 살던 천년 묵은 구미호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라는 것을요.
돌쇠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쓰러진 임금님, 숨을 죽인 대신들, 그리고 묶인 채 무릎을 꿇은 대감마님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돌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말을 끊지 못했습니다. 전 사람을 보면 머리 위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숨소리가 흘렀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남은 날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해가 지날수록 줄어드는 숫자였지요. 그는 사라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젊은 하인, 웃음 많던 기생, 길을 묻던 나그네. 머리 위 숫자가 많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늘 대감마님이 계셨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감에게 향했습니다. 인자하게 웃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지막 말을 꺼내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대감마님만은 달랐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는데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가르듯 돌쇠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보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여우의 주둥이로 바뀌는 거요. 누군가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끝까지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은 사람의 수명을 먹고 살아온 천년 묵은 구미호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그제야 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결국 들킬 수밖에 없었는지도요. 구미호는 묶인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인자하던 얼굴은 이미 사라지고 찢어진 살 사이로 여우의 눈과 주둥이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웃는지 우는지 모를 표정으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먼저 나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원망처럼 들리기도 했고 변명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다 하지 않았느냐? 남보다 앞서고 싶다 하지 않았느냐? 그 욕심이 나를 키웠다. 그 말에 대신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구미호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다만 그들이 원한 걸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순간 도사의 부적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붉은 글씨가 번개처럼 빛났고 군사들의 창끝이 땅을 울렸습니다. 도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수명으로 연명한 삶은 반드시 자기 목숨으로 값을 치르게 된다. 그 말이 끝나자 구미호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무너지고 여우의 형상마저 갈라지듯 흩어졌습니다. 마치 바람에 쓸려가는 재처럼 붙잡을 수 없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비명이 아닌 짧은 숨소리 하나 남기고 잠시 후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그을린 땅과 타다 남은 냄새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알았습니다. 남의 삶을 밟고 올라선 자는 결국 자기 삶으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아무리 오래 숨겨도 욕심으로 키운 삶의 끝은 이처럼 허망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돌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궁안이 차츰 잠잠해지고 사람들의 발소리와 무기 소리가 멀어졌을 즈음 돌쇠는 조심스레 눈을 들었습니다. 돌쇠 앞에는 구미호를 없앤 도사님이 다가와 돌쇠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구나. 그제야 돌쇠는 알았습니다. 그 눈은 벌이 아니라 잠시 맡겨졌던 것이었다는 거요. 그 순간 그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누구의 머리 위에도 숫자는 떠 있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머리 위에도 대신들의 머리 위에도 자신의 눈앞에 보이던 그 숫자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임금은 한참 돌쇠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은 칭찬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임금은 이어 말했습니다. 볼 수 있었으되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알았으되 욕심을 내지 않았다. 곧바로 벼슬과 상이 내려졌습니다. 궁궐안이 술렁였고 사람들은 돌쇠의 앞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저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한마디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다시 고을로 돌아갔습니다.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살았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말이 느리다고 해서 마음까지 느린 것은 아니라는 거요. 사람 머리 위에 숫자는 사라져도 사람 마음 위에 남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그 고을에 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숫자는 사라졌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